총무원 일원 체제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관련 종법 개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당초 목표를 훌쩍 뛰어넘은 우리나라의 파리올림픽 금메달 행진에는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침됐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불교의 수행과 기도가 승부처에서 빛을 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의성 고운사 주지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현 주지 드문 스님이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산중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짓게 됩니다. 의왕 청계사가 BBS 만공회 후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BBS의 방송 포교와 신사옥 마련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사찰이 마련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참여 열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며 재능을 개발해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학생들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심으로 무장한 불자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안기며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우진은 양궁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3관왕을 달성했고 구본길은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출전을 눈앞에 둔 여자 역도의 간판 김수현도 메달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자 선수 신궁 김우진은 개인전 결승에서 마지막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수확하며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통산 5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한 김우진은 한국인 개인 통산 올림픽 최다 금메달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에 정말로 그 힘든 훈련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4년, 어떤 경우는 한 10년씩 이렇게 훈련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나와서 이제 평소에 했던 훈련들의 성과가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불자 선수인 막내 김재덕은 생애 첫 개인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남자 단체전 우승을 합작했습니다. 불자 선수가 중심이 된 한국 양궁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 동메달 1로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기록했던 안정적인 심박수는 평소 불교적 수행과 기도를 통해 갈고 닦은 성과로 풀이됩니다. 옛날에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 따라서 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니까 마음 편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리올림픽 남은 기간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궁에 이어 펜싱에서도 불자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불자 선수인 구본길은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 출전해 헝가리를 제압하고 6번째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에 불자 대상을 수상했던 구본길은 개인전 부진의 아픔을 싣고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하며 올림픽 출전을 회양했습니다. 일단 마지막인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또 후회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어머니께서 사실 좀 몸이 좀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또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또 맨날 또 가빠이 산에 올려 가시거든요. 또 그런 공을 많이 들어주시는 만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자 역도의 간판 불자 선수인 김수현은 7일부터 시작되는 경기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훈련하고 좀 마음 좀 내려놓고 잡고 싶을 때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도쿄 때 받은 그런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텨서 또 파리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목표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다음 달 중앙종회에서 관련 종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도 이달에 조직 개편을 위한 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총무원 일원 체제로의 조직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7차를 거친 미래특위 회의와 공청회까지 마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이 미래특위 8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찰부의 수익사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사서실의 기존 명칭 유지와 일부 부서 명칭 등을 논의 끝에 변경해 결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수익사업 부분 나는 사업국으로 둘 수 있다는 거하고 교육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성역 빼고 사찰지원부에서 아까 우리 만당 스님이 했던 종단 사찰 재산 관리 이렇게 넣어주시고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이제 집행부는 종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집중합니다. 지난 3월 종원 개정 당시처럼 총무원장 발의 개정안과 특위 발의 개정안이 함께 올라가는 방안 또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지나면 그 열흘 정도 남습니다. 9월 초순에 1일쯤이나 그때 가지고 종무회의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도 제출할 것이고 사실은 미래특위에서 함께 제출해 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사서실 명칭을 의전실로 했다가 다시 사서실로 하기 위해 거수를 할 만큼 부서 명칭 변경 하나에도 치열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교육복지부 산하 수행교육국이 교화도 수행만큼 중요하기에 교육국으로 변경되는 등 종단 미래에 대한 고민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교화도 교육을 시켜야지, 수행과 교화를 교육시켜야지 수행교육국이라 해놓으면 딱 벌써 이미 우리 종단은 수행만 하는 수도사들 모임처럼 돼버리잖아요. 반영은 안 됐지만 출가장려 업무를 이전처럼 교육복지부로 이관해야 된다는 의견은 출가 활성화가 종단적 화두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출가장려 사업은 한 분의 스님을 키워낸 시작점으로 전체 중간교육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을 좀 제출하면서 공청회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조직 슬림화에 대한 의견 또한 가감없이 다시 논의되며 조직 개편과 이후 과제의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제가 만난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희망적이다. 30년 만에 진행된 이 회의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전혀 못했다. 스님들께서 구조조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은 일개 법을 개정하고 이런 수준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관계도 있고 94년 종단 개혁 이후 30년 만의 조직 개편은 다음 달 종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더 많은 논의와 변화를 겪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의성 고운사주지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현주지 등운 스님이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연임을 확정졌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413차 회의를 열고 고운사주지 후보로 출마한 등운 스님에 대한 후보 자격 심사 결과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등운 스님은 모레 오후 1시에 열리는 고운사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고운사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모두 11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등운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고 삼보사, 서학사, 연미사 주지에 이어 지난 2020년부터 고운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제18대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 제17교구 입후보자인 덕림 스님과 산성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회의에서 금산사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명부를 확정하기로 했고 금산사 종회의원 보궐선거는 22일 오후 1시 금산사 처형문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방송사의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BBS 불교방송의 후원 조직 만공회는 방송포교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데요.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가 BBS 신사옥 이전과 미디어 포교를 위한 만공회 후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도 음력 초하루를 맞아 불자들이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천년고찰 의왕청계사를 찾았습니다. 손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불자들의 수행 열기도 찜통더위 못지않게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BBS 불교방송의 미디어 포교 불사를 이끄는 후원 조직 망공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이 이곳 청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BBS 망공회 자문위원장인 자용스님을 비롯해 전법 후원국 임직원들은 청계사에서 망공회 대면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용스님은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에게 망공회 가입을 권선하며 방송 포교 불사에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교방송 사업 건립에 많은 동참을 해주시면 그 공덕으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날 부처님 가필 가득하시길 축원드리고 모두 다 불교방송 망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망공회 후원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청계사 불자들은 방송 포교 활성화를 위해 BBS 모든 임직원들이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계사 주지이자 BBS 불교방송 이사 성행스님도 방송 포교 발전은 물론이고 BBS의 수건 사업인 신사옥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BBS 망공회가 더욱더 분발해서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모두가 결집을 해서 꼭 우리가 바라는 새 사옥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발언합니다. 청계사 불자들은 초하루를 맞아 작지만 소중한 공덕으로 방송 포교 불사에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의 방송 포교와 신사옥 건립을 위해 월 10,000원 이상의 후원에 나선 불자들의 뜨거운 열기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기세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청계사 신도들의 망공에 동참이 잇따르면서 BBS 신사옥 건립과 방송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청계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다짐하는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와 일본의 아시아 불교도 협회는 어제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 담소에서 제13회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회양식을 갖고 4박 5일간의 행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교류 활동에서 한일 청소년 36명은 지난 1일 마포 석불사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4박 5일 동안 조계사와 석불사에 머물며 우리나라 사찰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여러 차례 서로 양국을 방문하며 우애를 쌓았는데 내년에는 한국 학생들이 일본을 또 방문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교류의 폭을 넓혀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아시아 불교도 협회 이사장 카이시겐 스님은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일본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달라고 화답했습니다. 내년 한일 청소년 불교교류 활동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며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 방문해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홈스테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 불교학교와 수련회,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는데요. 전통 예절과 효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화성 용주사 템플스테이와 사찰에서 뛰어놀며 불교 문화도 체험하는 용인 문수산 법륜사 산사 수련회를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아이들이 사찰에서 다양한 놀이문화를 즐기고 자연스럽게 불교와도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 전통 예절과 효 사상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진행됐습니다. 전통 한복 효 서당 용주사 템플스테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들이 참여해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 입기와 절하는 법을 배우고 어린이들이 실천해야 할 예절 등을 담은 사자소학과 천자문, 명심보감 등을 공부했습니다. 용주사 효행박물관에서는 조선임금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모님 은혜의 소중함을 배우고 둘레길 명상과 108배, 범종 체험 등 불교 문화를 보고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절에서 자고 또 공부도 같이 하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예의에 대해서도 절을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이렇게 배우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화성 용주사는 조선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창건한 왕실 원찰로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깃들어 있는 효찰 대본산으로 불립니다. 용주사는 어린이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고 예절 문화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용주사는 효행 사찰 본사이다 보니까 주지스님께서 청소년 후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1년에 2번 효행 사찰을 중심으로 한복을 입고 예절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수행 포교도량 문수산 법륜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말 어린이들을 위한 산사 수련회를 열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미래의 꿈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주지스님의 큰 원력 그리고 성령 큰 스님의 큰 원력으로 저희가 청년회도 결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법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어린이 산사수련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덕분에 이제 여름 겨울 산사수련을 개최해서 많은 어린 새싹 불자들에게 저희가 포교의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법륜사 수련회 첫날에는 50여 명의 아이들이 입제식을 시작으로 찬불과 챌린지와 바루공양, 예불과 타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기 막상 오기 전에는 뭔가 무섭고 떨렸는데 막 오니까 재밌고 신났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를 느꼈어요. 수련회 둘째 날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함께하며 무더위를 날려보냈고 수계식을 갖고 불제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이제 법명도 받고 다양한 계율도 배우면서 생활 속에서도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오면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쉬는 느낌이 있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지난 2005년 이후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면서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불교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여름, 아이들이 사찰에서 무더위도 피하고 불교와 소중한 인연도 맺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부산시 복지정책 브랜드인 안녕한 부산 가치 확산을 위해 손잡았던 부산시와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가 첫걸음을 뗐습니다. 부산시 복지정책과와 조계종 마하사는 마하사 대웅전에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등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협조를 위한 순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1일 마하사에 이어 원불교에서도 이어집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돌아가신 분이 생겼는데 이런 분들을 좀 더 부산시에서 효율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종교인 단체들에게 협조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산 스님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도 신청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교구 제13대 종무원장에 포천 기원정사 주지 경월 대원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태고종 경기북부교구 종무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 다운 컨벤션에서 제13대 종무원장 대원 스님 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포교 활성화와 종단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 태고종의 위상 국립과 수행자로서 불법 홍보 대중교화에 역점을 두고 회원 일부대중의 뜻을 하나로 응집하는 데 사도하고 평상시 수행자로서 불법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종무원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월 대원 스님께서 그동안 배운 역할과 또 사회적인 지위와 또 불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훌륭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은 느끼고 오늘 새롭게 취임하신 종무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포천시가 자비 넘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은 태고종 승가모임 선우회와 함께
포천시에 쌀 10kg들이 백포를 전달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실천에도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